예, 다들 조금이라도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증인 신문 진행할까요? 예, 다음 증인 들어오시게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 변호인 측 특검 신문 사항 다 받아보셨죠? 예. 지금 나눠드릴게요. 재판장님, 저기 특검 측에서는 정기훈 검사 이제 불출석입니다. 저 정규 검사 빠지시고 다른 분이 대신 들어오신 건 아니고 이제 네 분. 예, 그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인들은 다 그대로시고요. 예. 예, 증인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까지 오셨는데 30분이나 기다리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예측을 잘못해서 제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말씀하실 때 마이크 이렇게 가까이 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예.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네. 그럼 잠깐 앉으셔서 일단 선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서서 일단 말씀. 그러세요? 아니면 앉아서 말씀 주시죠. 예, 앉으셔가지고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죠. 예. 현재 관련 사건의 제1심 형사재판이 종결이 돼서 다음 달 1월 21일이면 저에게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부디 양해를 간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선서를 하시고 개별적인 질문 자체는 들어보신 다음에 거부하겠다고 쭉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떤 게 더 나으실지. 그게 오히려 가장 좀 부합하긴 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권리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하실 때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좀 전에 증언 거부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피고인으로 돼 있으셔서 지금 판결 선고 기다리시는데, 그래도 오늘 선서하고 증언을 하실 거죠? 네. 그러니까 증언 거부를 하시더라도 네. 증언 거부 아까 하시더라도 재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럼 잠깐만 일어나셔서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한덕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신문상 저희 했고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네, 서정관 검사입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실까요? 제발 이의가 있습니다. 이거 네. 한 총리께서 지금 증언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이라서요. 예, 지금 신문상에 보시면 10-2항부터 13, 그다음에 14, 15, 16, 17, 예, 그리고 뒤쪽으로는 22-2, 5, 23, 그리고 25, 24 전부 다 아까 비밀로 지정됐다는 CCTV의 내용을 물어보는 취지라서요. 예. 어차피 증언 거부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만 나간다는 거는 CCTV의 내용이 말로 바뀌는 거와 같아서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삭제를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그러니까 나중에 녹취서에서 뺄지는 검토를 한번 근데 해보겠습니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다 듣는데요, 재판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계에서도 그걸 뺄지 말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예, 일단 진행할까요? 예, 지금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서 검사님이 하실 거죠? 예. 일단 증언 거부 의사는 밝히셨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계속 하실까요? 네, 총리님,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증언 거부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된 신문 사항 좀 여쭙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증언 거부하실지 적절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진정 성립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윤승영 목현태 증거기록 순번 247번 6권 2469쪽 이하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지금 이거 생략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거는 증거능력 배제될 텐데. 네, 질문 그러니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간이 더 가요. 그냥 물어보시고 쭉 물어보시는 게 아니 근데 나요. 제시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만 하는 건데요. 뭐. 네, 그 총리님, 그 증인 저기 2025년 1월 21일 검찰의 조사를 받으셨는데요. 당시 증인께서 조사를 다 받으시고 조서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모두 확인한 다음 서명하신 조서가 맞으신가요? 네,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에도 증인께서 이거는 증인께서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신 진술서인데 증인께서 작성하신 진술서가 맞으신가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2025년 7월 2일 증인께서 이제 특검의 조사를 받으시고 작성된 조서이신데요. 지금 혹시 조사를 다 마치시고 다 읽어보신 다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되어 있음 모두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한 조서가 맞나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 검사님 번호는 좀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진술서는 윤승현 목현태 증거기록 순번 255번이었고요. 방금 제시한 거는 추가 증거기록 순번 1199번이었습니다. 예. 추가 증거기록 순번 1200번 그 한덕수에 대한 2025년 8월 19일자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4번입니다. 증인께서 2025년 8월 19일에도 조사를 받으셨는데요. 특검에서 조사를 다 마치시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모두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한 조서가 맞나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우왕입니다. 추가 증거기록 순번 1201번 한덕수에 대한 2025년 8월 22일자 피의자 신문조서 제3회 4번입니다. 2025년 8월 22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조사를 다 마치시고 조사를 읽으시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되어 있음 모두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한 조서가 맞나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일단 1번서부터 5번까지는 지금 피고인으로 돼 있으셔서 공범으로 돼 있으셔서 모두 기각할 예정인데 요건 나중에 의견서 받아보고 한꺼번에 결정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네, 6항부터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25년 5월 2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제4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재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2025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방조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2025년 11월 24일 그 증인의 내란 방조죄 등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셨는데요. 당시 기억나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하신 것이 맞습니까?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8항입니다. 증인께서는 2024년 12월 3일 20시경 증인의 집에서 쉬시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곧 대통령실로 들어와 주십시오.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누가 안내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간 사실이 있으시지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8-1항은 생략하고 8-2항 여쭙겠습니다. 이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 라는 등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나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0시 40분경 증인께서는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5층 대접견실로 가셨지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5층 대접견실에서 도착한 이후의 상황에도 뭐 더 이상 증언하기 힘드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네,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9-1항부터 9-4항은 좀 압축해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 대접견실에는 김용원 통일부 장관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대접견실에서 김용호 장관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대접견실에서 증인께서 김용호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뭐 얘기를 하신 것은 있습니까?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0시 46분경 증인과 김용호 장관이 함께 대접견실에서 연결되어 있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사실이 있으시지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10-1항은 생략하고 10-2항 바로 묻겠습니다. 그 대접견실 CCTV 화면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대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의 기억도 그러하십니까? 증언 드리지 재판에 않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거 대적견실 CCTV 화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열람 중에 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인용해서 주신문하는 거는 적법하지 않다. 그거 좀 기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예. 네, 10-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1항 여쭈겠습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들으신 것은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시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인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대통령께 하셨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이렇게 증인께서 직접 기재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재했는데 당시 증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이것도 이의 있습니다. 그 본인의 진술을 이렇게 다 낭독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기억하기 위해서 요지를 고지하는 거는 허용될 뿐이고요. 이렇게 예. 전체 낭독하는 알겠습니다. 녹취서에 일단 적법하지 그렇게 않다. 기재하고 그 말씀 예, 맞습니다. 기재해 그래서 주십시오. 예, 검사님께서 그 부분 이게 약간 자꾸 반복되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반영하셔서 하시죠. 이의를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당시 증인 외에 집무실에 있던 다른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12항입니다. 계엄법 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규정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중 누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한 것인지 아시는 게 있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중 국무총리셨던 증인을 거쳐서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하였던 사실은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3일 20시 56분경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것은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태열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 13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밀로 분류된 CCTV 동영상을 말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 적법하지 않다. 그거 좀 기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13-2항은 생략하고 13-3항 묻겠습니다. 조태열 장관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14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1시 10분경 증인 조태열 장관, 김영호 장관, 박성대 장관, 이상민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서 대접견실로 이동한 것은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이 부분도 이의를 기재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국가 기밀로 되어 있는 그리고 아직 열람도 되지 않은 증거를 거시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 침해, 누설에 해당하고 더군다나 적법한 주신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기재해 주십시오. 예,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대접견실 CCTV 화면에 의하면 증인께서는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실 당시 문건 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의 문건인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소지한 문건 중에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또는 계엄 선포 담화문 이런 문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14-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5항 보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화면에 의하면 2024년 12월 3일 21시 10분경부터 22시경 사이에 증인께서는 그 대접견실에서 이상민 장관과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당시 이상민 장관과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화면에 의하면 12월 3일 21시 10분경부터 22분경 사이 김용현 장관이 증인 등 국무위원을 향해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장면이 여러 번 확인되는데 당시 어떤 의미였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화면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21시 59분경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5층 대접견실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무렵 최상목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한 것을 본 기억은 있으십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15, 16, 17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기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첫 알겠습니다. 번째는 아직 증거 열람 중에 있는 증거를 인용해서 주신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는 대접견실 CCTV 내용을 말로 풀어서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한 주신문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삭제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네, 17-1항입니다. 그 증인께서 최상목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최상목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상목 장관도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었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17-4항 생략하겠습니다. 18항 읽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반대 취지 의견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은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18-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9항 여쭙겠습니다. 김용영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예정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였고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0항입니다. 증인은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장관과 김용현 장관이 대화하는 것을 들은 사실은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0-1항 생략하겠습니다. 21항 여쭙겠습니다. 당시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반대하였다는 것인데 합쳐서 묻겠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아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예정 사실에 대하여 반대하였던 것입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2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 오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가 대접견실에 도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국무총리셨던 증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외교부 장관 조태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방부 장관 김용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농림축산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총 11명이 접견실에 모이게 되었던 것은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국무위원이 재판장님, 총 이것도 18명이었는데요. 재판장님,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주시고요. 첫 번째는 그 위협한 적법하지 않은 증거를 인용했다는 잘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말로 풀어서 물었기 때문에 역시 허용될 수 없는 주신문입니다. 이거 적어주십시오, 재판장님. 예, 그리고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예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하실 거죠? 예, 아유 뭐 재판장님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리고 보안 업무 규정에서 비밀이 공개라 그 열람 같은 경우도 해당 비밀 취급 인가권자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사실상 열람 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은 오늘 오전에처럼 그러니까 서약서를 통하지 않으면 그 비밀을 열람조차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그 비밀을 무작정 처리하고 열람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특검 쪽에서는 본인들이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이 있다고 해서 지금 비밀 내용을 그대로 열람을 다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보안 업무 규정, 대통령령을 명백하게 기본적인 법령을 위반해서 공개를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서 위법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알겠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녹취서에 그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유병욱 검사입니다. 저 계속하실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박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발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공소유지 과정이 대체 그 공소유지 과정이 그 업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면 대체 뭐가 관련성이 있는지가 일단 의문이라는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형사소송 규칙상으로도 그 이미 재판부께서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께서 그 하지 않도록 소송 지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상의 그 업무상 직접 관계에 있다는 건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네, 공소유지 비밀과 자체가 국무회의와 잠깐만요. 검찰의 이 공소랑 무슨 업무상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주종을 아예 전도시키는 지금 주장,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녹취서에 남겨놓고요. 계속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이하상 변호사님 누가 말리겠어요. 또 계속 말씀하시면 또 하셔야지 뭐. 예, 해야죠. 일단 뭐 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예. 또 나름 법리적인 해석이나 주장을 하시는 거라서 재판부에서 생각이 있어서 다 뭐 기재해 놓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할까요? 예. 총리님 계속 여쭈겠습니다. 당시 국무위원이 총 18명이었는데 18명 전원에게 소집 연락이 간 상황이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18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대접견실에서 퇴실하였는데 퇴실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당시 참석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대접견실에서 퇴실하기 직전에 김용현 장관이 증인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에게 문건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문건을 교부받으신 겁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용조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한 때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퇴실할 때까지 채 3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증인의 기억도 그러하십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님 일단 22-234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의를 말씀드리니까 좀 기록 좀 해주시고요. 예. 예. 똑같은데요. 불법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법 아직 채택되지 않은 그 증거 조사도 안 된 열람도 안 된 증거를 인용했다는 점 불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CCTV를 말로 설명을 해서 결국 비밀 누설하고 있다. 그래서 허용될 수 없는 주신문이다. 삭제돼야 된다. 그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녹취서에 기재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이후 12월 3일 22시 23분경부터 22시 27분경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3항은 조금 바꿔서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부터 22시 18분경까지 대접견실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그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비 및 선포 여부에 대해서 숙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국무위원들 간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3-1항입니다. 당시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은 없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내지 비상계엄 국회 통보문이 작성되었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증인을 비롯한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 문서에 부서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4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를 마치고 12월 3일 22시 32분경 대접견실로 돌아온 사실이 있죠.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장님 이것도 예.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CCTV 내용에 터잡은 주신문이라서 불법하고요. 첫 번째로는 적법한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CCTV 동영상, 특히 대통령의 동선이나 현재지 위치는 이건 국가 기밀이 맞고요.
그것 이렇게 함부로 말로 얘기하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법한 주시문이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하나만 네. 더 그 공판 조사나 녹취석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사실 그 CCTV 열람하기 전에 서약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방청하고 계신 분들을 전부 퇴정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주시문 사항에 나와 있는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선 그리고 누구와 누구가 어떤 행위를 했다 이것이 결국 CCTV의 내용인데 저희가 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그 CCTV를 보고 해당 정보로 인지한 사람들이 그걸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거고 그래서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방청객분들을 퇴정을 시키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기자들도 다 입정한 상태에서 동선이나 행위가 노출됐을 때 이게 만약에 기사화가 되거나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서약서를 쓰거나 오전에 퇴정을 시키신 게 무의미해진다고 맞습니다.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히 뭐 유도신문이고 그다음에 뭐 국가 보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누설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전에 재판장님께서 준비 절차에서 그 행하신 모든 그 절차들이 사실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일단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녹취에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남겨놓겠습니다. 예. 아까 그 국가 원수의 이동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정보활동 사항의 누설 또는 절취에 해당되고요. 여기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원수 및 그 밖의 요인의 비공개 행사의 누설 또는 유출 이 부분이 보안업무규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무회 규정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비밀로 분류돼서 이 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서약서를 받고 저희들이 그 열람을 하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검찰이 계속해서 특검 측에서 이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누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정보활동 관련 사항 이런 누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 조서에서도 삭제 조치를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또 검토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남겨놓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예. 네. 좀 흐름이 끊겨졌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마치고 대접견실로 돌아온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접견실로 돌아온 이후 참석자들에게 문건을 나눠주면서 비상계엄 이후 각 부처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시한 것이 있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4-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4-3항은 제시하지 않고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쭙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그러니까 최상목 장관이시죠. 에게 자신에게 준 문건이라면서 문건을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하신 적이 있는데 그 문건 증인께서도 조사 받으시면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 비상계엄 당일 날에도 최상목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받은 그 문건을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5항입니다. 12월 3일 22시 49분경 이후에는 증인과 이상민 장관만 대접견실에 남아 있었는데 그 상황이 기억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님 있습니다. 25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 꼭 기재해 주십시오, 재판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 녹취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예. 25-1항입니다. 대접견실에서 이상민 장관과 증인께서 두 분만 계실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나눠준 문건을 돌려보면서 대화를 나눈 장면도 확인되는데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과 뭐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꽃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돌려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교환하신 것은 아니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6항입니다. 증인께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의 재판에서는 2024년 12월 6일 일부 문건은 파쇄하고 비상계엄 선포문 정도만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7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입니다. 증인께서는 대통령실에서 나와 그 정부 서울청사로 가서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그 지켜본 사실이 있으시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7-1항 생략하겠습니다. 27-2항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08분경부터 12월 4일 00시 32분경까지 YTN 등 언론에서는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당시 확인도 하셨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01시 03분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는데 당시 그 사항을 TV뉴스 등 언론을 통해 확인하고 계셨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약 4시간이 지난 12월 4일 04시 26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셨죠?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 12월 4일 04시 27분경부터 04시 29분경까지 증인의 주재하에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 국무회의 경우 안건명이 사전에 공지되고 의원 의안 번호도 부여되었으며 관련 회의록도 작성되는 등 통상의 국무회의의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부터 약 4시간 20분이 지나서 비상계엄 해제 발표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주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반대신문상 검사님들 다 받아보시면 반대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비밀에 해당하는 CCTV 내용을 현출해서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재판부께서 알아서 판단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25-2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나 문제가 있는 신문 내용이거든요. 이런 신문사항이 유도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께서는 어떤 유도신문에 관한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5의 1항에서 파생된 25의 2항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CCTV 내용에 더해서 특정 문건 자체를 갖다가 특정을 하는 어떠한 개연성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문건의 내용 자체를 현출하는 방식으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도신문이 아니고 어떤 신문이라고 봐야 되는지 저희는 좀 판단, 왜냐하면 재판부께서 매번 소송 지휘를 하실 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재판부가 알아서 제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5-2항 같은 경우에도 유도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지 좀 여쭙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질문 자체가 그거 아닌가요? 그죠? 기억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나나요? 그다음에 어떤 대화를 했나요? 혹시 이런 대화 아니었나요? 이렇게 딱 그냥 그거 물어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 문건의 내용이나 다른 증거를 적시하는 것이 다 허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런 거 적시를 지금 안 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아니 당시 상황이 기억나나요? 25항 기억나나요? 25-1항 어떤 대화를 했나요? 25-2항 그 대화가 혹시 이런 대화는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요 말이죠. 예. 변호인들 반대 신문에서는 그게 허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25-2를 보시면 문건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거 또 말씀드리는 뭐 변호사님들 말씀을 뭐 토를 대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길래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바라본 관점은 어떤 상황인가요? 뭐 무슨 대화를 했나요? 그 다음에 혹시 그 대화 내용이 이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또 뭐 변호사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또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좀 서로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재판장님 25-2를 보시면 의견을 교환했느냐 어떤 의견을 교환했느냐 그런 것들이 무엇에 관한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지만 다 적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신문사 방송사 2개 뭐 여론조사기관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비록 한 총리께서 증언을 거부하셨지만 이 내용 자체가 그냥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한번 근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그럽게 보시니까 아유, 재판부에서는 검사는 유도신문, 지금 계속 이렇게 불법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는 유도신문 기준 자체가 한 번도 바꾼 적 없어요. 그게 뭐 계속해서 오셔서 아시잖아요. 대신 변호사님들이 또 생각하시는 그 유도신문의 한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저 재판부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씀이 또 아유 그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재판부에서는 계속해서 일관된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려온 거니까. 근데 법원이 원래 인권 옹호 기관이니까 저희들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보다 낮은 기준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계속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무슨 예, 알겠습니다. 심야 조사, 밤샘 조사 같은 거를 장관을 불러다 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도 언론사 이름이 딱 특정되니까 당연히 이런 걸 얼마나 이 좋은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재판장님? 그래서 예.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고민을 좀 그런 면에서 받아들여주십시오, 재판장님. 법원에서 항상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보통 유도신문에 대해서. 이제 예나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이제 만들어진 질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뭐 대부분 유도신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등등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교환한 것은 아니었는가요라고 하면은 사실 예 아니오 말고 뭐 다른 열린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그런 기준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나 그러니까요. 아니오 알겠습니다. 말고는 예. 다른 질문을 할 수 없는 다른 예, 답변을 할 예. 수 없는 질문의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 유도신문이라고 보는데 그 재판부께서도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그런 부분이 항상 모든 저 형사 재판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형사소송 규칙에 유도신문의 예외도 또 4개였나요? 뭐 5개였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4가지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게 이렇게 좀 접점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제가 감히 뭐 변호사님들 말씀에 토를 다는 건 아닙니다. 예. 고영일 계속할까요? 변호사입니다. 예. 예. 아, 근데 예. 그 또 이 유도 신문에 굉장히 악의적인 그 의도가 있는 부분이 지금 한겨레라든가 MBC라든가 JTBC 여론조사국 같은 경우는 이 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극단의 반대측에 있는 이 언론기관과 또 대상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계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이 한겨레, MBC, JTBC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언론을 등에 업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특검에서 이 내용을 집어넣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악의적인 유도신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기재할 때 아예 이 부분을 삭제한 내용으로 해서 들어가야만 저희들은 된다는 네, 입장입니다. 서성광 예. 검사입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공소장 기재에 있는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알아요. 그렇기 알아요. 때문에 지금 그 관련성 있는 질문인데 공소장 단순히 자체도 그래서 더 단순 기재만을 악의적입니다. 위해서 저렇게 악의적으로 질문을 넣었다는 것은 공소장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그냥 공소장이 뇌상적인 공소장 자체가 질문입니다. 그게 말씀이 악의적으로 끝나면 진행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회의 변호사님들. 이 당시에 오늘은 왜 또 이 조용하시나 공소장 했다. 기재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공소장 기재 내용이 있고 증인께서 총리로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걸 묻는 당연한 질문이지 이 공소장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뭐 방송 중계를 고려해서 악의적인 질문이다 폄하하시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선을 넘으신 발언 같습니다. 예.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서 검사가 얼마나 무식한 소리 했냐면요. 알겠습니다. 아유 공소장은 또 이 변호사님 증거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입증돼야 될 증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공소장을 직접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공소장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공소장의 내용을 함부로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으로 물어보는 건 허용되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공소장은 판결문이 아니지 검사들이 않습니까? 그게 방송 사실을 나타내는 것도 조사를 아니고 하면서 수사기관 무슨 입증해야 되는 아닙니까? 부분인데 제가 네, 보기에 그래서 그 입증을 위해서 증인께 여쭤봤고요. 증인께서 알았어요. 거부증언 거부를 하신 겁니다. 네. 그 기본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아니, 지금 좀 터무니없는 그- 저 그래도 주장이 사과를 나왔습니다. 요구해야 될 네, 거예요. 서 이상입니다. 검사님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잠깐만요. 부분 일단 서 요거만 검사님이시고만 먼저 해보니까 네, 정리해 주시고. 잠깐만 일단 정리할 거는 아까 재판부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유도신문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아까 드린 걸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종기 검사님은 네, 아니 이하산 변호사님 뭐 증언 뭐 이렇게 변론 주장하시는 건 상관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뭐 검사가 무식하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사과 요구합니다. 사과 요구합니다. 근데 재판장님 그러니까 조금 아니, 전에 사과를 이럴 요구합니다. 때는 이럴 땐 아니, 이하산 변호사님이 검사님도 먼저 형사 이건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하시는 이해가 게 없다고 맞죠. 먼저 얘기를 글쎄, 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서 검사가 그런 게 나한테 같은 표현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거는 않습니다. 되고 저는 분명하게 저희가 이하산 무슨 변호사님께 사과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하산 변호사님 판단을 일단 먼저 해주십시오. 녹취록 보고 다음 기회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 들었어요.
저 일단 여기까지 아니, 하고 자기들 잘못해놓고서 뭐 사과 갖고 이슈를 만들라고 그러네. 표현이 적절하지 그러면 않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저희도 특검 측에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아니 공소장에 되니까. 있는 사실을 갖다가 적시한다고 해서 그게 허용된다는 게 공소장을 물어본 게 무슨 아니잖아요. 논리지가 근데. 잠깐만요. 모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사과를 잠시만요. 할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정 검사님도 일단 말씀하셨는데 아마 뭐 뭐든지 즉답을 뭐 꼭 구하시는 건 아닐 테고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따가 아 이건 내가 좀 말 잘못한 것 같다 그럼 그 부분은 한번 다 그 보겠습니다. 부분은 사과해 누가 주시면 돼요. 보고요. 예. 일단 저 반대신 분 어느 분이 하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하상 변호사님 시작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만 조금 가까이 해주십시오. 예. 아이고, 총리 저 시끄럽게 해도 죄송한데 저 김영현 장관 변호인 이하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대접견실의 CCTV 동영상이 국가 기밀이라는 사실은 총리님도 알고 계시죠?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그 CCTV 내용을 계속 거시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총리님도 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거 맞죠?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생각하겠고요. 그다음에 준비된 신문상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사경에서 3번 조사받으신 거로 제가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총리님? 다시 한번 말씀. 3번 경찰에서 3번 조사받으신 거로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아마 기록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거는 맞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1학년입니다. 그럼 특검에서는 몇 번 받으셨습니까? 그 명확치 않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아마 3번 받은 거. 특검은 3번 받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조서를 다 확인 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확인한 범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윤승용 기록 순번 249번 그 검사 작성 우리 총리님에 대한 피신이고요. 2025년 1월 21일자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항입니다. 조사 장소에 도착하신 시각이 10시 15분입니다. 보이시죠, 총리님? 화면 보이십니까? 총리님 화면 좀 봐주셔야 되는데. 화면 보이신가요? 예. 조사 장소 도착 시간이 10시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예. 그 다음에 조사 종료 시각이 20시 23분이고요. 조사 열람이 마무리된 시간이 22시 2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시 이후, 저녁 9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의 조사는 심야 조사라고 되어 있고요.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고지를 받고 제가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는 그 동의를 보통 받기는 받거든요. 형식적으로 다 받아두긴 하는데 과연 그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였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데요. 실질적인 동의였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제가 동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착하셔서 10시 15분부터 25분 사이에 검사와 면담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면담에도 변호인이 동석했습니까? 총리? 제가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알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전창훈 기록 682번이고요. 여기 사기형 피신 2회인데요. 2025년 2월 4일자 수사과정 확인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보이시면 조사 장소 도착 시각이 2025년 2월 4일 14시 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예. 그다음에 조사 종료 시각이 2025년 2월 4일 20시 32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 열람 종료 시각이 23시 59분 자정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4-2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심야 조사를 받는 사람은 심야 조사에 대한 명백한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 받으셨습니까? 저는 뭐 그 부분들은 다 변호사들하고 같이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억하고 듣지 않았을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건 아니 없는 제가 그거를 동의를 했으니까 아마 저렇게 다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를 하셨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노종래 변호사님 혹시 예, 알겠습니다. 제주신문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저 차분하게 답변 잘해주셔서 재판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돌려드린 신분증 확인하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증인 나가신 거 확인했고요. 오늘 절차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일 이따가 23일을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24일 날 그 조지호 증인 신문 있습니다. 오전에. 요거 참석하실 예정이신지 확인 좀. 예,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서 왜 그러냐면 조지호 피고인이 몸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보석도 지금 받은 상태인데 증인으로 나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증인 신문을 길게도 지금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신문도 지금 길게는 못 하고 그래서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에 나오셨을 때 하면 만약에 저 피고인들 이 사건 피고인들 측에서 오시면 기일회 증거조사로 정리해서 진행하려고요. 피고인들은 직접 안 나오셔도 되고 저 변호사님 나오셔서 그때 뭐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이 사건의 기일회 증거조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지금 즉답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고요. 예. 사실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일단은 기일회 증거조사를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검찰 측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지금? 오전 10시입니다. 10시요. 오전 10시 10분입니다. 오전 10시 10분에 대법정이고 그 증인신문 순서는 저 주신문하고 그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반대신문하고 그리고 나서 저 반대신문 하실 기회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같이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예,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끝난 다음에 일단은 아까 못 보신 거 계속 보시도록 하면 되죠? 준비 절차 잡아서. 예, 유검사님 계실 거예요? 저희가 뭐 더 계속 있을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명은 있어야지. 예, 그 내용 때문에. 예. 제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죠. 일단 시간은 오늘 시간 드리기는 그래도 6시 넘어서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6시까지만 하겠습니다. 6시까지만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럼 유검사님도 괜찮으시겠죠? 예. 6시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이제 증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23일 날 준비 절차 한번 잡아서 증거 이제 정리할까요? 23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김용현 피고인이 그 군사법원에 그 증인으로 출석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실 변호사님 뭐 한두 분만 계셔도 되거든요. 준비 절차 해가지고 증거만 그냥 싹 정리하게 이제 그 채택 불채택 그다음에 저 기각하는 증거 쫙 정리하려고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단 변호사님만 그 점, 괜찮으시죠? 예, 그 점은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 길 지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23일 오전 10시에 준비 절차 혹시 어떠신가요? 근데 증거 채택 여부를 준비 절차에서 할 수 있나요, 재판님?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제 정리하려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증거들 쭉 증거 목록을 드래프트를 한 다음에 증거 목록을 23일까지는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검찰에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증거 목록을 합쳐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랑 맞춰보고 원래 준비 절차는 수명법관이 하는 거고 그 수명법관이 그 자리에서 뭐 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 채택 여부는 합의부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에 이 부분 그 기존에 확실하게 안 됐던 부분 그다음에 될 부분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공판 절차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임시적으로는 요거는 아마 기각될 예정이다. 요거는 그다음에 이 부분 증거는 철회할 예정이다. 요런 거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지금 나와 있는 거 다 지금 정리가 안 되셨잖아요. 뭐 어떤 거는 동의했었는데 됐는지, 어떤 거는 부동의했는데 이게 뭐 기각이 됐는지, 어떤 거는 우리는 이거 의견 안 밝혔는데 철회해달라고 했는데 철회된 건지 이 부분을 모여서 정리를 한번 해요.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마 23일 오전 10시에 근데 조지호 청장 신문도 있고 해서 24일 날 그건 24일 하셨나요? 예. 조지호 증인은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서 24일 날 오전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3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종래 변호사님 요 11시는 그냥 기일 없애는 걸로 해도 되겠죠?
예, 23일 오전 11시는 저 기일 그냥 처리하는 걸로 하고 새로 23일 오전 10시에 준비 기일 잡는데 준비 기일 장소는 서관 424호 법정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명법관이 진행합니다. 그 병행 심리 중인 다른 사건들도 다 424호 소법정에서 진행 예정이십니까? 아니요, 요 사건만. 이 사건만 다른 그 조지호 피고인 건 또 따로 해야 되고 또 따로 해야 돼. 그건 혹시 어떤 길 지금 여기서 밝히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좀 그건 어떻게 약간 진행될 그거는- 것인지. 아니 근데 그거는 날짜를 좀 봐가지고 해야 돼서 아마 저 윤석열 피고인 사건은 지금으로서는 30일쯤에 기일을 그 준비 기일을 넣어가지고 진행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29일은 공통적인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 진행할 예정, 병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30일 정도 오전이나 오후에 윤석열 피고인도 정리할 예정이고요. 조지호 피고인 그 4명 건은 아마 제일 먼저 하게 될 건데 요건 날짜를 한번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따로. 그러면 그 조지호 피고인 사건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피고인 사건 이 순서로 좀 정리하시는 걸로 예, 생각 아마도 중이시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예, 최종적인 순서는 일단은 23일은 철회할 증거 그다음에 그 동의할 증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이 사건은. 왜냐하면 이게 다 부동의하신다고 해놔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돼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그 기일에 그 저희가 그 참고 자료로 제출드렸던 이제 진술자들에 대해서도 그 증거 의견 그 밝히는 부분 그러니까요. 예, 그거 예. 싹 정리해야 돼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제일 급해요. 그거 증거 정리할게. 그래서 변호인들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증거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된다. 그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23일 오전 10시 서관 424호. 이때는 준비 절차라서 피고인은 직접 안 나오셔도 되고 변호사님만 나오셔도 되고 변호사님 한두 분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다 나오실 필요 없고 검사님들 한두 분 정도 나오셔서 대신 그때 철회할 거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문 기사 중에 증거물이 아니라 이거 그때는 이제 기소하느라고 그냥 일단 다 증거로 넣었던 거 상당 부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 24일은 그렇게 진행하고 다음 기일은 12월 29일입니다. 정식으로. 그때는 병합해서 진행합니다. 대법정에서. 아시겠죠? 그 증인 신문을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김용현 피고인을 그때 증인으로 29일 날 아마 증인 신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검찰 측에서도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 쌍방 말씀 듣고 오늘 끝낼까요? 예. 예, 추가 사항 없습니다. 예, 변호인 측. 예, 이게 기회를 드리면 말씀이 없어. 항상 기회를 안 드릴 때는 막 말하려고 하시면서. 예, 권 변호사님 앉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예, 저기 다름이 아니고요. 아까 주시문 사항에 예. 뭐 언론사가 예. 공소장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검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소장 어디에도 언론사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두 번을 읽었는데 그 언론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사가 거짓말했단 말이네 그러면. 잘못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부분 저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 내용 있는데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공소장이 막 겹치는 것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이따 나가시면서 그건 사과하시는 게 멋있는 겁니다. 예, 아니, 잘못 얘기한 거는 그건 제가 먼저 비난을 상대편을 받았기 비하하신 때문에 거니까 제가 보고 그 부분은 제가 뭐안 하겠다는 정중하게 사과하실 걸로. 팩트 파인딩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워낙 이하상 변호사님 존경하기 때문에 사과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재판에 저는 여자 변호사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과해달라는 얘기 안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그때 그랬었나? 공방하는 저 여자 변호사한테 제가 사과해달라는 얘기 안 한 거는 뭐 기분이 나쁘지 않았거나 뭐 사과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 검사님들에 대한 배려였는데 그 공방한 과정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사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처음부터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뭐 절차에 대해서 뭐 몰이해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저희는 뭐 새겨 듣진 않아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를 이제 비난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하선 변호사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를 뭐 사과를 강요하라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저희도 뭐 그간 들어온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으시냐고 강요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재판 과정 중에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과를 강요하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이하선 변호사님의 그 판단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 하셨다면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사과하겠고. 아니 저는 뭐 강요한 아니 또 오해하시면 안 되죠. 아니, 오해 강요한 적 전혀 없고 이하상 변호사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아유 당연히 저 알겠습니다. 인격자로서 사과할 일 있으면 제가 사과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뭐 내가 당했으니까 남도 저 괜찮다 이런 거는 안 되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 예.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하상 변호사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저희도 검사님도 인격을 믿죠. 근데 그 믿습니다. 자리에서 그냥 뭐 사과를 하십시오 하면서 기분이 나쁘니까 반드시 사과를 하십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이제 상대방 아무리 대립 당사자라 하더라도 뭐 변호인하고 검사 사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의견 때문에 그랬던 거라서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게 알겠습니다. 당했기 아유, 때문에 저는 뭐 강요 안 합니다. 되돌려준다는 아유, 뜻이 예, 전혀 예. 아닙니다. 아유 강요 안 합니다. 아유 다 자기 이번에 한 말씀만 인격인데. 예, 그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검사님들 나가실 준비 하셨나요 다? 아직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예예예. 제가 지금 요즘 그 재판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검사들 그리고 경찰관들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에 대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청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은 보면 저희 느낌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아주 가속 페달이 돼가지고 특검이 뭘 기소하면은 법원에서 더 막 해서 더 때리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안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런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두렵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기관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더 가속 페달 밟아서 뭐 사람을 등때 밀어서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법원이 역할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나치 국가 또는 지금 뭐 북한이나 중공처럼 전체주의 국가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재판에 그 검사들 또는 경찰관들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야죠. 오히려 거기에 올라타서 그냥 가속 페달 밟아서 국민들을 때리면 국민들만 죽습니다. 재판장님.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예,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